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6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시사인 변진경 기자의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기사 원본 링크를 팟빵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공유할 예정이니 안전운임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듣기 전에 기사들을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고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들 기사를 읽거나 훑어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는 같은 운전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코알님의 여러모로 공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코알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운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운전 쪽에서 고충을 제가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지인으로는 없지만 큰 차 쪽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몇몇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들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표현을 하자면 자기는 그냥 24시간 중에 진짜로 그냥 과하게 거짓말 치면 그냥 24시간 내내 차에서 있다가 자고 거기서 자고. 내 세면도구와 내 침대와 내 음식과 브루스타도 들고 다니고요. 그럼요. 브루스타 커피포트 전기에 전자레인지 모든 맞아요. 그런 거를 콘센트를 아예 꽂아갖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갖고 이분들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버스를 처음에 하고 이제 공무원을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공무원을 만약에 안 됐으면 저도 트레일러 면허를 따서 이 운전 쪽으로 해볼까? 왜냐면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 쪽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이렇게 후보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도 면허를 따야 되니까. 맞아요. 트레일러 따거나 아니면 25톤 덤프트럭을 운전을 하거나 이제 그런 큰 차들을 운전을 하는 걸 더 좋아했어 갖고 그래서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운전직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갈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가게 됐었는데 그때도 그거를 생각만 했던 것도 이제 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진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너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돈은 벌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다 너의 빚이야. 차 사는데 그 다 빚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거 다 빚으로 들어가서 의미 없어.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하루 일당이 막 30만 원, 40만 원 많이 벌어 하루 일당이 아니죠. 한 건이죠. 한 건당 그렇게 해주는 건데 많아 보일지라도 이게 그냥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분들의 내막은 그냥 이제 약간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으시구나. 그렇죠. 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누군들 저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고 싶고 하면 그럼요. 친구들 시어머니 누가 차에 왼종이 처박혀가지고 그러셨겠어요. 불편한데 차.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그래도 뭐 운전직이 아니어도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바꾼 것도 저 차를 거의 방치해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차가 뭐 기스나도 신경도 안 쓰고 뭐 눈 비 다 맞고 왜냐면 저 차를 타고 사고가 나서 죽지는 않겠지란 마음에 산 거예요. 근데 안전 때문에 사실 저 차를 고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차 되게 차체가 무겁잖아요. 네. 그 뭐죠 이거 앞에 이거 운전자 살리는 거 에어백? 베젤이 있고 옆에 프레임? 그 프레임이 엄청 단단하다고 한국 차는 그냥 구겨진다고 들었거든 사고 나면. 외국 차가 빤스 탓이잖아요. 빤스. 그냥 내가 앞에서 차가 추돌해도 그 앞유리와 내 문짝 사이에 있는 그 프레임이 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좀 비싼 차 산 거야 사실은. 능력도 되시고. 이거 열심히 갚으면 이거 뭐 용기를 내면 된다고 여러분 지연아 갚을 수 있어 그러고 사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도 3시간밖에 못 자고 제가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를 해서 술 먹는 송년회 말고요. 저녁 8시부터 자 다음날 아침에 다들 또 자고 가 저한테 자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교회 가야 되고 어차피 잠 못 잘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해서 잘 때 시계를 본 게 7시 10분이었거든요 아침에. 와우. 아침에 들어오셨네. 밤을 새셨네. 네, 밤새 그대로 앉아서 얘기하고 먹고 그런 거. 여자들 대단해, 넷이었으니까. 대단해. 그래 놓고 제가 10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어요.
이제 10시 반까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10시에 일어나서 교회 갔어요. 가고 예배 끝나고 엄마가 이모 댁에 가셔야 돼서 천안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천안에 간 김에 거기 있는 후배랑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천안에서 올라온 거죠. 그날 저한테 카페인을 들이부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 걸 알아도 졸려요. 운전하면. 그리고 맞아요. 알겠지만 운전이 엄청 지루하거든. 아 그렇죠. 발만 움직이잖아. 심지어 저는 오토니까. 요즘에 오토 아닌 차가 별로 없죠. 네, 그죠. 크루즈는 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크루즈는 발까지 안 하면 난 크루즈 운전하다가 핸들 꺾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루즈 운전 안 하는데 운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운전이 너무너무 졸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그 덤프 하시는 분, 그 뭐죠 이거 안에 시멘트 같은 거 담아갖고 다니는 덤프 돌아가는 거. 레미콘 레미콘 차 하시는 분이 지금은 연락 안 하지만 그분의 아내를 알았거든. 근데 진짜 차가 몇 억 하잖아. 맞아요. 2, 3억 하죠. 돈을 많이 번대요. 수입이. 그리고 다 3.3%의 저기잖아. 돈이 네. 들어와. 그러면 그분이 되게 힘들게 그 시장에서 밤 장사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직원으로. 그 이모 이거 좀 쉬세요 이제라고 해도 기름값 몇백 나가지? 기름값이 600?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야. 그때 되게 놀랬어. 내가 월급이 600이 아닌데 기름값 그렇게 나가지, 차값 갚지, 갚으면은 이렇지 지금 남는 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당장 들어오는 돈 많으니까 맨날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수입 많이 잡히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럼 이제 많이 내가 그 생각에는 많이 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집에 있는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었었거든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 안정환님 저 보면은 사람이 저도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이 있어요. 우린 다 이렇게 밖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조금 이상해져요.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거든. 차에서 그 지루한 운전을 계속하면서 그 차에서 먹고 그 차에서 자고 사람들과 단절돼 있고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다. 저 사람이 미친놈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리고 것도 있죠. 운전 저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신도 좀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되게 사람이 몽롱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맞아. 화물차를 만나면 정말 빠르게 추월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맞아요. 방법이에요. 안전은 맞아요. 뒤에 있어도 너무 무섭고 그냥 맞아. 뒤에 있으면 너무 무섭고 진짜 그리고 빠르게 추월할 수밖에 없어. 트럭하고 그런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맞아요.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게 무서워요. 일단 일단 큰 차가 많고 차선이 두 개밖에 맞아요. 없거든.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차선이 두 개잖아. 중부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무서워. 이런 건 어떻게 제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 왜냐면 되게 생명의 저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좀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는 편이야. 근데 그게 서로한테 좋긴 해요. 예. 운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미곰님은 저는 네. 뭐 이 내용 말고 지금 두 분 앞서 두 분은 이 내용 관련된 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거 관련한 게 결국 정치 프레임, 임금 프레임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쓰여서 결국 저 사람들이 자기 또 돈 올리려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끔 뭐 누가 프레임을 씌운 건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씌운 건지 누구에게 사주를 받은 기자들이 씌운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또 이것도 프레임 싸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이런 산업 안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의견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대체 왜 하는 거냐. 저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거나 전문직 돼서 위험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 백감 진짜 쳐버릴 것 같다니까. 안전운임제나 이번에 그 안전운임제 나온 게 화물연대 파업 있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나오면 무조건 댓글이나 아니면 댓글이 제 주위에 있는 제 주위가 또 저 성남 분당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제 친구들이라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뭐 대기업 다니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두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럼 진즉에 씨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했어야지. 아니 그러면 이건 누가 할 건데? 그쵸. 이건 누가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에서 모든 직군과 모든 일은
다 필요한 일들이잖아 사실은. 물론 뭐 점점 뭐 AI? 기술이 그럼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없어진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아직은 지금 뭐 자율주행차도 위험해갖고 뭐 이런 얘기 그쵸. 있는 것처럼 모두가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이 화물연대가 갖다주는 수많은 물건들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택배로 따지더라도 네. 택배 빨리 오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그런 직군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댓글을 보면서 환장하게 된 거야. 댓글 보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여론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사에다 댓글을 제일 먼저 봐요. 댓글이 어떤 게 올려 있는가. 배풀이 되어 있나. 네, 그러면 막 돈 많이 벌면서 왜 저러는 거냐? 아, 돈 더 벌려고 저러냐? 이런 댓글들을 보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전 운임제는 그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거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 직장에다가 8시간, 뭐 10시간, 자꾸 지금 늘어나요, 지금. 우리 엄마도 그러는 거야. 야,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좋지. 네. 아니, 엄마 일을 적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지. 내가 기계가 아닌데. 그렇지. 최저임금은 최저로 최소한 이거를 주라는 거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분, 이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직장이 계속 그 직군이 유지가 되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안 하거든. 근데 그 직군이 그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숙련공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그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 뭐 그 정도 일하고선 그 정도 돈 벌어가고 뭐 차는 결국에 감가대주면 네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을 보고 되게 소름 돋았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시험인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그 옛날에 그 인국공 사태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험 문화에 기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인국공 사태 때도 그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랑 그런 비정규직들이 똑같이 그 사람도 5년 동안 일했잖아.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실무를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뭐 공채니 뭐니 시험 보고 햇병아래 뽑아서 또 새로 또 가르치는 것보다. 그쵸. 근데 그 안 뽑힌 애들은 물론이고 거기 시험 공채를 봐가지고 뽑혀진 사람들마저도 왜 시험을 안 보고 들어왔는데 이 나랑 같은 경우를 같은 대우를 받고 이거는 역차별이고 더 불공평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미국이나 그 유럽권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만 예를 들어도 걔네는 다 자연스러운 거야. 일을 하던 사람을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꿔서 계속 써먹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지. 그 공채가 뭐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사람 하나 만드는데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지하철로 서울로 이렇게 저는 계속 인천 살았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 파업 같은 게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나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특히 인천은 서울을 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없어. 사마고속이라고 불렸던 빨간 버스랑 88번이라고 진짜 세상 모든 곳을 거쳐갖고 여의도로 가는 버스랑 그거랑 지하철밖에 전철이야. 우리는 지하철도 아니에요. 지하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철이야, 전철. 나 전차 타고 다녔어, 학교를. 근데 파업을 해. 그럼 난 너무 힘든 거야. 차도 띄엄띄엄 다녀. 사람 미어 터질 것 같아. 나는 차도 없고 택시 타고도 못 가는데 그때는 그 파업하는 분들이 미웠어요. 그때 입장으로는. 마찬가지로 뭐 어디 울산에 어디 거기요.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해. 그러면 야 내가 가서 저 노동자 하겠다. 급여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는 그런 시대에 좀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화물 같은 것도 결국에 돈도 많이 벌면서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건데 그쪽에는 귀족 노동자랑 이 자영업자는 달라요. 저는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전 메이데이 때 못 쉬어요. 네. 난 노동자가 아니잖아. 저도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일을 해야죠. 네.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노동자보다도 개인 사업자하면서 돈을 못 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업자기 때문에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귀족 노동자들에게 했던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화면에 씌운 거죠. 이 사람 노동자 아니잖아. 이 사람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하는데 오늘 일 안 할래. 저 오늘 일 안 했거든요. 교육 듣고 와서 계속 놀고 있는 거거든. 네.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 팀장님 한 분도 카타르 월드컵 갔다 왔어요. 근데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네. 대신 어떤 걸 갖고 와? 돈을 덜 벌겠다. 그렇지. 그런 거잖아.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돼. 일은 무조건 하래. 근데 자영업자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이런 느낌? 너네 일해. 근데 책임은 안 져. 다치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있던 그런 귀족 노동자의 거를 갖다가 여기다 씌워서 좀 프레임 이상하게 돌아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는 네. 그 아까 질문한 거에 네. 좀 답을 하면 네. 일단은 모든 사람이 안 위험하고 돈 많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없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봤을 때는 제 직업이 되게 3D. 위험하고 고되고 아니 왜 굳이 저렇게 힘든 일을 해?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뭐 방학 있고 또 좋은 직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누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직업이고 누가 봤을 때는 힘든 직업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내가 만족을 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게 내 개인의 몫이고 사실 댓글이나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사실 그냥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현실에서 찌질한 자기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돈 못 벌고 취업 안 되고 뭐 일 수도 있어요. 뭐 다 모든 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는 지금 돈 못 벌어서 힘든데 저 사람은 돈 버니까 되게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댓글 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 댓글 맞아요. 조작이라고 생각해서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제가 그래요. 코알님은요? 저도 앞에 얘기해 주신 거 거의 제 생각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겉으로 얼마 번다라는 걸로만 듣고 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속에 대한 그 내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돈이 사실 다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면 진짜 실제로 받는 돈은 진짜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큰 차를 군대에서 운전을 했었을 때 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기름 그때 금액 들었을 때 한 번 넣는 데가 몇십만 원 나온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이걸로 하면 진짜 이제 그 기름도 거의 그냥 그 하마처럼 거의 그냥 차가 무거우니까 키로당 1, 2kg? 이제 키로당 리터. 리터당 연비가? 네, 맞아요. 연비당 리터당 1, 2kg밖에 안 가요. 대박.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봤자 5kg 안쪽이라고 5kg 는 들었어요. 안 네, 왜냐면 5kg는 차 무조건 안 자체가 넣고. 적재를 하니까 무거워져요. 네. 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렇죠. 이제 돈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댓글 보면서 이게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적은 건가? 약간 이 생각도 많이 저도 들었었고. 근데 저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차 튀고 버티고 한다고 해도 야 월 300 벌잖아. 이렇게 써있는 거고 그렇게 일하고 월 그쵸. 300 버는 게 어떻게 너는 이게 괜찮다. 왜 차는 네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 그 프레임을 누가 씌운 거잖아요. 여기서 들은 얘기를 얘네가 맞아요. 댓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한다 건 알 수 없지만 나는 약간 대통령이 씌웠어요. 제가 그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움직여서 저는 이 댓글이 순수한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리고 그 맞아요. 어느 맞아요. 누가 300 버는 걸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공무원도 300을 버는데 그 300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동의 시간을 보내는지는 또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냥 9 to 6 해가지고 300 정도 벌면은 뭐 사무실에서 하는 거면은 뭐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처럼 화물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노동에 그 정도 노동해서 그 정도 벌면 되는 거지. 뭐 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정부는 자꾸 일을 많이 시키려고. 네. 네. 저는 이런 화물 운송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헌법에도 써져 있듯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안전하게 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고 그 일과 급여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순 명료한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과 최저급여는 이 옵션이 아니라 기본인데 한국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안정과 최저급여가 혜택처럼 여기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추구하고 쟁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안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무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라면 국가가 나서서 추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거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그리고 그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잠잘 시간, 휴식 시간 아껴가면서 트럭을 모는 기사들의 최저 운임을 보상해주고 동시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대체 왜 반대할까요? 안전에도 좌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트럭 기사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아까 이곰님이 하셨던 얘기랑 첫 질문의 답이랑 비슷한 건데 송치민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뭐 그러니까 트럭 기사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리는 없겠지. 그게 없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그거 왜 반대한대요 도대체? 저는 왜 반대한대? 개인적으로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에 공감해요. 네. 약간 저도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의 동장님이 제가 이번 주 월화수목금 다 제설이었거든요. 근데 제설을 하면 이제 소금마다 키로수가 달라요. 근데 이게 보통은 큰 소금을 많이 줘서 그 제일 무거운 게 25kg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1톤이에요.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래서 40호고. 네. 그래서 어제는 2톤 가져오고 엊그제는 5톤 가져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두 톤씩 원래 차가 1톤 차량인데 제가 한 톤 한 톤씩 하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억지로 2톤 실어주세요 하고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긴 했었는데 동장님이 한번 이제 사무적인 업무 말고는 잘 모르시는데 한번 나가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아니 나가지지 말라. 오히려 우리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못했는데 이제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그냥 오면 징스러우니까 이제 뭐 무겁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말렸었는데 아니다. 본인이 직접 그냥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에 대한 마음은 알았던 게 이제 겉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거였지만 저희가 이제 감시하러? 아니요 감시가 아니라 본인의 그런 거 보여지는 난 열심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제가 이제 뒤에 염화칼슘을 치르면 차가 경사로에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못 내려요. 맞아요. 왜냐면 차가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근데 이제 그치. 제가 거기에 이제 직원들 안 태우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그냥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반장님하고 태워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진을 맡길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잘 못 찍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딱 가는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결론은 자기 사진을 없죠. 찍어서 자기가 이런 내가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솔선수범 나오고 있다 진짜 싫어. 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속 내막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찍긴 찍어줬는데 그때 그건 한 5시간 하고 찍었어야지. 팔꿈치로 찍으면 안 되나요? 근데 5시간도 아니에요. 20분. 근데 결론은 20분만 돌았는데 근데 그 20분만도 진짜 양심 없다. 포토타임이네, 포토타임. 돌 때도 이제 막 정치인이야, 저희가 뭐야. 이거 막 염화칼슘을 이렇게 함이 있거든요. 염화칼슘 통이.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25kg 보통 3개 4개 넣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또 한 2-30m 가서 작업하고 멀리 가는 거 50m, 100m 가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나니까 동장님이 그때서야 멘탈이 나는 나갔지.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네, 그냥 편하게 뭐 제설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평소 이렇게 그분은 얘기하면 젊었을 때도 제설을 안 해본 거예요? 여자와 그 동장님이신데 보통은 남자 직원들이
하긴 하는데 근데 남자 직원들도 거의 안 해요. 보통은 운전직 공무원하고 그 다른 아예 작업자들. 청소 담당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그 직원 말고는 이제 공공근로분들 그냥 데려가서 그리고 하거든요.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이니까 행정을 보지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하진 않죠. 그래서 지켜봐야 돼. 네, 이거 앞에 내용처럼도 그 대통령도 본인이 이거를 직접 그 삶의 현장 제가 볼 땐 24시간도 안 돼. 한 2박 3일은 같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약간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반대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거잖아. 건당 얼마? 아니 몇 킬로 운전해갖고 몇 시간,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간만 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냥. 코알님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저희 그 누나가 그 족발집을 해요. 네. 근데 그 매형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일손이 부족해서 좀 도와주러 갔었는데 요즘에 배달이 엄청 많이 네.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엄청 늘었는데 그 나가는 그 밑반찬 중에서 백김치가 있는데 네. 백김치를 포장을 하려면 백김치를 어느 정도 그 통에 담고 그리고 국물을 붓고 그리고 그 좀 미적 그런 걸 위해서 홍고추 자른 네. 거를 살짝 어. 올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비닐 장갑을 끼고 놓고 비닐 장갑을 빼고 국물을 넣고 그 다음에 홍고추를 올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데 어느 날 너무 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매형이 사장님이니까 원래 족발 써는 걸 하다가 그게 없어서 그걸 도와준다고 그걸 한 거예요, 백김치. 근데 자기 홍고추 이렇게 올리는 게 이렇게 번거로운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홍고추 올리는 게 없어졌어요. 아, 본인이 해보고 해보니까 나서 이게 맞아 진짜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볼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경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도 하고 막 책도 보고 하는 건데 맞아요. 이거 자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윤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건 일단은 모르니까 그렇다 쳐. 네. 뭐 다 모르니까 우리 엄마도 모를 네. 거 아니야. 다 모를 거 아니야. 동장님이 모른 것처럼.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야, 그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냐. 내가 아예 모르는 상황이면은 A하고 B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누군가가 이거 안 된다. 쟤네는 지금 너무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이게 가짜 뉴스 전반적으로 보는 게 같은 거. 그거예요. 지금 우리 노동 시간도 늘어났잖아. 고맙습니다. 늘어났잖아. 대통령님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엄마가, 야, 그거 이래 갖고는 돈을 적게 벌어서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공장 막 인터뷰가 나와요. 이제 숨통이 튀었다. 그동안 그 시간제에 걸려갖고 자기가 네. 일을 못했대. 더 뽑았으면 됐잖아,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더 뽑으면 되잖아. 사람을 더 뽑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100시간을 일하는데 2명으로 100시간을 채우는 거랑 한 사람이 100시간을 채우는 거랑 두 사람 뽑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죠? 사람 그렇죠. 하나가 더 들어오면 돈이 플러스 알파로 나가거든. 네, 뭐 상여금도 더 나가고 음. 밥을 먹어도 더 나가고 그렇지.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에서 더 즙을 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원래 우리 언제야 토론할 때 몇 시간 일하라고 했지 우리? 거의 24시간 120, 동안 뭐 그래 원하는 만큼 일해라. 그러니까 자기 지론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전운임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모든 게 계속 풀려나가야 되잖아. 그 기조로 뭐 최저시급도 올려야 돼. 이거 그러면 노동시간도 늘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원래 기조대로 가기 위해서 여기도 그냥 틀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화물 운송 노동시장은 사고가 나기 매우 쉬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사 입장에서는 안전 운행할 유인, 즉 동기는 없고 과속 운행할 동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과 구조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단순히 기사들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미곰님. 저는 개인의 잘못도 있고 구조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게 더 잘못이라고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지금 어쨌든 YQ채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거 걔네 잘못 아닌 것 같은데 구조의 잘못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맞아요. 개인도 유도신문이었습니다. 개인도 어느 정도 왜냐면 그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 가정을 꾸리고 더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뭐 더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베풀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 내가 좀 더 무리를 하면은 벌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안전을 생각하는 게 더 맞지만 그 안에서 결국 선택을 하는 건 개인도 있기 때문에 물론 구조적인 게 있으면 개인이 그런 선택을 안 할 게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둘 다 우리 기사님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더 내려놓으시면 결국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적 이런 거 처음에는 그 우리 톨게이트 보면은 과적 검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있나 했어. 그냥 많이 싣고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난 그냥 한 번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코알님도 그 2톤 들고 갔대잖아요. 그래서 더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좀 더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사실 여기도 노란 리본이 붙어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었어. 평형수를 뺐잖아. 평형수를 왜 뺐겠어?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물건하고 차하고. 근데 거기에 평형수가 들어가서 키로수가 넘어가니까 톤수가 넘어가면 배가 안 되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야 배가. 그러니까 평형수를 뺀 거야. 타이타닉 때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무거워서? 타이타닉 때는 또 그거 너무 무리해서 빙산 부딪혀서 그거에 부딪힌 거고. 그런가? 그러니까 전체 총량을 맞추려고 안전인 평형수를 뺀 거야. 그래서 얘가 오뚜기처럼 원래 넘어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꼴까닥 간 거야. 보건성이 제로였죠. 그거를 그렇게 겪어놓고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다들 다 까먹은 거야? 그것뿐만 아니 그걸 모를걸요 사람들? 왜 몰라? 아니 세월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도 뭐 꽤 사실 있어요. 안전운임제까지 안 가도 그거는 뭐 이태원 참사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태원 참사는 그래 넘어가자 그래 여기서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과적하고 과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효율을 따져갖고 그렇게 돼서 사고가 크게 나. 내가 그 도로에 같이 있어서 내가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저는 그 세월호 말고요. 세월호랑 쌍둥이 있어요. 오하마나오라고. 저는 개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맞아. 그거 마르타님도 그거 탔다고 하지 않았나? 그거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비행기 탔지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저도 이거에 이 사람 이 화물차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 왜 졸리게 이래. 좀 자면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내가 이 물류회사에서 나한테 물건을 안 준대. 그치. 그리고 내가 그 돈 벌어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맞춰달라는 거잖아. 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을 맞춰주세요잖아. 네. 근데 여기서 안 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그게 아닌데. 그러면 나는 뭐 고속도로 안 다니니까 안 죽을 수 있잖아요. 평생 안 다니나 보자. 내가 이 마음에 정말 진짜 내가 생각해봤고 못된 사람인 게 니들 하나 가족이 아무튼 차에 치여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니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야? 니들 가족이 죽으면 눈 뒤집힐 거야? 그렇죠. 맞아요. 내가 죽을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겪어보고 안전 내가 알아야 돼요. 안전 불감증이잖아. 내가 누굴 죽으라고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난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게 진짜. 그렇게 제가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안전에 대한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걔네가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었는지 그때 어렸으니까. 성수대가 떨어졌을 때도 몰랐어. 저 고등학생이었거든 그때.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에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세월호가 그렇게 됐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이가 먹었구나.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들 본 거예요. 물론 이태원 참사는 약간 넘어갈게요. 이 안전운임제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화물차에 맞아요. 그렇게 일이 있을 때 저 막 트럭 모는 새끼들 저거 버스 모는 새끼들 저거 운전 저렇게 왜 그렇게 했겠어? 왜 이걸 생각 안 하는 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코알님은 어떻게? 네. 저도 제가 답변할 거 다 얘기해 주시네요. 미안해. 아니 감사해서. 난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도 저는 둘 다 공감이 가서 저는 둘 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둘 다 중에서도 개인의 잘못도 살짝 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 봤어요. 이제 저는 맨인 블랙박스였나 유튜브
이제 블랙박스라는 유튜브에서도 과적 차량에 대한 사고 현장 이런 거 막 자주 보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는 덤프트럭하고 상용 차량을 운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큰 거 막 과적을 몇 번 실은 적이 있었는데 와 그때 그거가 이 묶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힘들더라도 이제 그거를 해야지 이게 안 떨어지니까. 예. 근데 그 차량들 과적했을 때 그 대충 묶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대충 이제 얹어놨다? 이걸 보면서 빨리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게 너무 약간 이게 뭐야? 시간은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예, 과적 이거를 묶는 거는 또 잘 안 돼 있는 게 이게 약간 혼동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저도 이제 버스 했을 때는 버스는 뭐 이제 그 화물이랑 많이 다르긴 하지만 버스도 이제 한 바퀴 코스를 돌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그 한 바퀴 도는 코스가 한참 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통이 혼잡해진 상황에서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앞차하고 거리가 보통 5분 거리인데 앞차하고 거리가 20분 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동안 정거장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에 부담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나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계속 쌓여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계속 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과속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은 막 이거 매달고 있는데 저는 그거 순간 제도 신경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늦으면 다음에 또 더 많이 밀리고 계속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고 나서 느꼈죠. 근데 그때 다행히 사고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뒷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쏠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큰 차는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나눠 밟으면 이게 빨리 멈출 수는 있지만 조금 이게 쏠리는 걸 덜 방지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예전에 배웠어갖고 ABS가 없어요? 있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 밟으면 그렇지. 일반 차량과 다르게 버스는 밀리지. 그냥 확 꽂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래서 나눠서 밟아서 하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큰 차 오히려 운전했을 때 사람들이 앞으로 다 쏟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쏠리긴 했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앞차하고만 박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난 뒤부터 내가 너무 이 시간에 쫓겨서 그때 돈은 아니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그냥 뒷생각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전이라는 걸 다 버렸구나. 이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개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도 정말로 크게 공감을 많이 하지만 안전만큼이라도 딱 지키는 생각을 개인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환경 얘기도 그렇지만 환경 안전은 정말 돈이랑 대척점에 있거든. 그렇죠. 이걸 안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돈을 벌겠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한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 너 줄게 이거야. 내가 많이 벌어 가난한 사람 도울게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미국님 개인적인 것도 크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크죠. 뭐 솔직히 욕심내고 돈 더 벌고 그러니까 싶고 환경이랑 제도가 안 받쳐주면은 뭐 개인이 조심해야지. 그러면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얘기를 했듯이 환경이나 안전과 돈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이나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지키니까 최저시급이랑 마찬가지죠. 최저시급이 없으면은 거의 뭐 한 2,000원 주고 알바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없으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뽑아야지. 가성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솔직히 잘못된 건데 만약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일단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그냥 산업구조나 사회구조가 족같아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원인을 그러니까 사회보다 개인에게 옮기는 게 약간 교묘한 프레임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런 노동 문제나 산재 사고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위나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노예처럼 일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정규직이든 특수고용이든 뭐 비정규직이든 그냥 자기한테 맞는 일을 안전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송치미님.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본의 아닌 계급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이제 우리 진양철 회장님이 얘기를 해요. 밥알이 몇 개고? 거기서 송중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송중기한테 네가 왜 서민을 생각하냐. 그 송중기는 서민의 소울로 지금 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그렇죠. 맞아요. 너는 어차피 진양철의 손주인데 네가 왜 서민을 생각하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큰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식으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조가 쭉 나뉜 걸로 보면 계급이 생긴 거잖아. 돈으로 인한 계급이 생겼어.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 그럼 비정규직인 사람이 정규직이 됐어. 그럼 비정규직한테 잘해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약간 내가 계급이 바뀌면 그 밑에 계급에 대해서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야. 저 기간제 선생님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그럼 미곰님이 솔직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그런가요? 좋은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다들은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만 중요한 거고 내가 지나온 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위를 바라보니까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올챙이적 생각을 내가 못하는구나. 대기업 회장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난 대기업 회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기업주가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 기업주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왜 낙수 효과. 그러니까 그놈의 낙수 안 떨어져 뭘 지금. 이게 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국가가 우리가 성장할 때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전 그 국가 한창 성장할 때 엄청 기업에 밀어주고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들도 그게 너무 익숙하고 인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노동자들도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순위 1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거의 선진국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바라보냐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안전장치를 이게 뭐 해놔 있는 거를 보수를 하는데 금액이 뭐 몇 억씩 든대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 노동자가 하다 죽어서 이렇게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돈으로 이익으로 따지니까 뭐 어차피 사람 하나 죽으면 그냥 뭐 어느 정도만 보상해주면 되니까 감수해줄 수 있는 로스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 변화를 줘야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푼돈으로 이렇게 보상 주는 게 아니라 엄청 세게 뭐 원래 그 설비를 가는 것보다 더 비싼 금액을 기업에 부과한다. 그럼 고치겠죠. 죽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중대기업 처벌법인데 맞아. 걱정하지 또 말라고. 저희 멋진 대통령님이 그걸 또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데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하면서 찾은 게 김누리 교수님이 있어요. 김누리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수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업재해로 많이 죽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린 정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 투자할 100만 원보다 송지연이 죽어서 내는 10만 원이 싼 거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물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바뀐다. 이건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업 현장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안 됐다. 추모는 더럽게 해요. 그러면 스크린 도어에다가 왜 이렇게 꽃을 갖다 주는 거야? 네? 그 누구 거기서 죽었잖아요. 스크린 도어. 구이역 김군. 혼자 일하다가 그런 거 추모는 엄청 해. 근데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끔 해야지 않잖아. 우리가 목소리를. 그냥 걔는 불쌍해. 근데 아니 조금 바뀌어요. 조금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터지면
아주 조금 바뀌어요. 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네. 알게 됐으니까 이 정도면은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 밑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맞아. 맞아요. 피를 너무 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나마 음. 얘기가 되는. 대표적인 그거로 전태일 열사가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정되고 그게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뭐 하지만 제가 그쪽 업계에 있었잖아요. 평화시장 이런 데 많이 보고 전태일 아, 그거 예. 맨날 보고 그랬잖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뭐 노동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러니까 법제가 바뀐 거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안 바뀌었거든. 아유, 이 아. 공장 것들, 저 미싱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내 아들이 농구하다가 다쳐갖고 발목을 삔 거는 세상 큰일인데 미싱하는 아저씨가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양호실에서 전화 왔어. 애가 아프다고. 그럼 가야 될 거냐 아빠가. 혼자 키우잖아 애를. 그럼 미싱이 비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네 월급을 까서 대체자를 두고 가라야. 그냥 물건은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내가 그래서 거기 업계 못 입고 나온 거잖아.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부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보내요. 돈으로. 돈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바꾼다라는 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캠페인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할 의지는 일단은 국가에서는 안 보이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에 맞는 제 코알님이랑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거를 이렇게 바꿔가고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명부터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3명이 결국 늘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쨌든 이 장애인 쪽에서 일을 하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옛날에는 뭐 맹인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맹인 농아 뭐 옛날에는 장애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절름박이 우리 벙어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들을 그냥 명확하게 명칭을 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지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그 단어를 사용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명칭만 바뀌니까 그냥 애들끼리 애자라고 놀리고 이러는 것처럼 애자라고 놀리던 걸 그냥 애인이라고 놀리는 거고 그냥 예전에는 에이 벙어리야 이랬던 거를 에이 제 청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명칭만 바꾸는 거 가지고는 사실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근데 물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통용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잠깐 세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전이라던가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지금 기상청에서 욕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뭐 우리 1인 시위하자고요? 아니요. 겨울이 지나고 갑시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이걸 들으시고 같이 좀 마음이 모인다면은 이거에 관해서 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진짜 내 주변에는 트럭 모는 사람 없는데 라고 화물차 모는 사람 없는데 그렇지. 라고 끝낼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화물차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걸 대본을 쓰면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법안이나 어떤 사회 이슈들이 생겼는데 그걸 뭐 카더라할 거 아니라 한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똥 쌀 때 검색이라도 해보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그렇게 존나 찾아보면서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그건 자기 돈 들어가니까 이해해. 근데 유튜브 볼 시간 그거 뭐 3시간 중에 한 10분, 5분, 10분 그거면 돼. 그건데 그렇게 많이 봐. 그러니까 많이 봐도 상관없었는데 다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은 알고 넘어가자는 거야. 가짜 뉴스를 언론이 문제야. 저희 반에 보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김태희랑 B랑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아니 물론 유튜브에 가짜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계속 뜬다는 거예요. 김태희랑 B랑 이혼했다고 해서 뭐 태양이랑 민효린 얘기는 좀 약간 뭐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맞구나. 맞아요. B랑 맞아요. 김태희랑 이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제발 이거 들으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비판적
사고를 좀 하세요. 진짜로. 제가 저번에 우리 백규채님이 장애인 분들이 엄청난 투쟁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놨잖아요. 그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맞아. 제가 그거를 그 시절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세대에서 엘리베이터가 생긴 세대인 건데 인지하지 못했던 거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천안을 갔다고 했잖아. 근데 원래 제가 모시러도 가요. 그래서 화요일날 올라오시는데 제가 수요일이 사무실 이사였기 때문에 화요일날 짐을 싸느라 너무 우리는 포장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트럭 아저씨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짐을 내가 도비야. 내가 다 관리하니까 버릴 거 정리할 거 다 도비처럼 다 이렇게 보따리 싸고 있었어. 그러니까 못 간 거지. 근데 엄마가 지하철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엄마 지하철 힘들지 않겠어? 했더니 구로역에서 갈아탈 거 아니야. 천안에서 탔으니까. 네. 구로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야 뭐 부계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얘기를 해서 엄마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우리 또 하시잖아요. 저기 뭐야 투쟁하고 있잖아. 네. 예. 그 얘기하면서 엄마 그거 장애인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만들 때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해서 만든 거야. 그때 장애인분들이 이동권 때문에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엄마처럼 이제 노인분들이 잘 쓰고 짐이 무겁거나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거야 엄마. 장애인분들한테 고맙게 하고 와. 하더니 응 알았어 라고 온 거야. 그전에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거든. 근데 알면은 자꾸 이제 전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겼는지. 이게 왜 생겼고 우리가 이걸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은 과거에 내가 지하철이 또 막 연착되고 기분 나빴을 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우신 나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부평역 많이 걸으니까 부계역에 내려서 택시 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게끔 그렇게 투쟁해 주신 분들이 고마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전장에서 그것 때문에 뭐 지하철이 연착됐어. 화내지 않는 거죠. 화내지 말아야지 지원아. 조금 불편한 거 우리가 감수해야지. 화물연대 때문에 이거 물론 지금 이렇게 됐지만 해서 내 택배가 늦게 와. 물류가 좀 그래 참아야죠. 제 주변도 기름 떨어진다고 빨리 가서 주유해야 된다고 가짜뉴스라고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얘기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뭐 주유할 기름이 뭐 없습니다라고 쓰라고 그렇게 쓰라고 쓴대. 그렇죠. 이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전파해야 돼. 그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그니까 이게 전에 미국님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어제 딴 데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희가 권리를 찾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건 예를 들어 장애인 그 엘리베이터만 해도 수많은 장애인 외가 일반인들도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안전운전 이게 입법 제대로 제도화가 되면은 빠르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 그러면은 이제 화물차 사고도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리도. 그리고 그 화물차 운전자들도 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그냥 퍼져가는 거라니까요. 마치 이거는 그냥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된 것처럼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해가지고 그 장막 그런 걸 없애는 걸 해요. 장애인 그쪽에서. 근데 이게 너무 전문 용어야.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죄송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 놓는 거가 뭐 엘리베이터 그렇고 우리 길 가다 보면 보도블록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도블록을 없애고 경사로 이 살짝 경사로를 만들면 장애인들 휠체어도 당연히 그렇지만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노인분들 그 끌고 다니잖아. 밀고 다니잖아. 맞아요. 가다 힘드시면 좀 앉아 계시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을 때 사실 그런 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되게 단편적인 얘기만 했지만 이게 누군가 결국 장애인들만 편하게 할 거잖아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저는 호주에 잠깐 살았었잖아요. 저는 호주 살 때 참 좋았던 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은 생각을 존나게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지, 노후 준비는, 결혼은, 출산은, 양육은.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달라요. 뭐 다른 건 아는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분한
돈과 시간만 보장을 해준다면은 이런 고민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본 쓰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것의 문제는 이 좁은 국토에 비해 많은 국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구조, 한마디로 그 믿음인 신뢰나 공정, 정의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빗돌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도 미곤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사회나 산업 구조 제도를 개선 개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뭐 인식이 안 바뀌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제도나 명칭이 먼저 바뀌면은 인식은 늦지만 따라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제도나 경우도 있죠. 명칭이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나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대체 이 도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코알님. 제가 처음 하면 되네요. 네. 우선은 이거는 저거 같아요. 건강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약간 건강한 세상? 네. 건강한 오히려 하나님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행복하는 게 하나님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뭐 이런 세상적인 권력, 돈, 이런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 누구 탓이냐, 이거 너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사실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제가 이게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이제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도입된다고 우리나라는 사실 말만 도입된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노동 관련해서도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노동이요? 노동 어디도 말을 거예요? 제가 말을 한번 절었네요. 노동 관련돼서도 뭐 이제 휴가를 쓴다든지 아니면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이건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지인은 초과 근무를 약간 인정을 잘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막상 맞아요. 그 일을 해서 만약에 자기가 이거 근무를 끝내려면 6시가 아니라 7시나 7시 반쯤 끝낼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막상 이거를 결제를 기한을 올리려면 이제 약간 이제 눈치를 주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그냥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었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전에부터 이런 게 다 법으로 있었음에도. 근데 그래서 지금 말한 안전운임제도 이게 도입이 되고 짠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도입이 돼도 확실하게 진짜 도입이 되고 이게 실행을 100%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이루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그 건강한 생활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안전운임제라는 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번영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제가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컸지만 되게 많은 지금 부모들, 어린아이의 부모들, 특히 여성분들, 육아를 많이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우울증 약과 진단을 받아가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를 많이 고민해서, 나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나이대 남자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대예요. 맞아요. 이제 진짜 쪽쪽 빨릴 나이. 네. 일을 많이 하는 나이고, 그때 승진해야 되고 그때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는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 눈치 보이잖아요. 아빠가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내가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할 것 같다. 아니 그 집 애 엄마는 뭐해? 이런 상황들에 놓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전운임자라는 이름 가운데 가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되게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이 안 되는 상황. 네. 대한민국이 산업하고 막 그런 그쪽으로 완전히 포커싱이 된 나라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라는 거가 제도가 생겼을 때 어느 누군가는 거기서 또 이상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언제나 그랬대.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부를 다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게 좋겠고, 제가 20살 막 이런 나이에 10대 후반 20살 때는 전 제가 이 나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해외여행 잘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사회가 돼 있을 거라고 되게 막연하게 했어요. 오, 근데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은 재밌고 즐거운 지옥이라고. 계속 나를 계속 학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나의 당근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엽떡 같은 사회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로도가 높아요 저는. 피로 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피로도가 높아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되게 초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같이 굴러가고 있어. 노처녀인데 지원한다고 돈이라도 많아야지. 저도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네요. 쉽지 않죠. 저는 최소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국에는 뭐 사람은 결국 태어나고 죽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부자연스러운 죽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많은 생명. 그러니까 뭐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과로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안 죽어? 네, 그렇죠. 안 보통은 죽어? 운전자랑 그리고 그 차에 상대차. 침차해서 뭐 이태원 참사라던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 봤던 게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교통사고로 치부하니까. 네, 이번에 화물연대 전에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많은 생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부자연스럽게 생명을 잃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사람 죽는 거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걸 뭐 조심스럽긴 한데 이태원 참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실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화물차 사고가 더 우리의 일상하고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 기사를 제가 올릴 거지만 기사를 보면 그 통계가 나와 있지만 그 화물차 사고로 죽은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그 다른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다른 차를 몰던 승용차를 몰던 사람, 그 사람들도 다 합치면 한 수백 명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1년에 거의 수십 맞아요. 명씩 죽을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참 이게 아무튼 우리 좋고, 그러니까 아까 베리어 프리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아까 제 마지막으로 제 의견 얘기하자면 코알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당신 나라를 오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순교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저는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